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2020년 5월 15일에 벌어진 진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았던 시장 상황을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 엄청 났잖아요. 끝없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대체 수면 아래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바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실까요? 5만, 무려 5만입니다. 딱 하루 전이었어요. 다우지수가 역사적인 5만 선을 뚫으면서 시장 전체가 거의 축제 분위기였죠. 포트폴리오 열어보면서 미소 지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정말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당세장의 정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5월 15일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곤두박질 쳤거든요. S&P 500은 1.24%, 나스닥은 1.54%, 그 굳건하던 다우지수마저 1.07%가 빠졌습니다. 전날의 축포가 진짜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이게 그냥 일상적인 조정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파티에 취해 있던 시장이 갑자기 아주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모든 지수가 동시에 1% 남게 빠졌다는 건 시장의 근본적인 심리가 하루아침에 싹 바뀌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상황을 차근차근 풀어볼 겁니다. 먼저 시장 급락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 사태를 촉발한 세 가지 방아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에 들이닥친 한파, 수면 아래 숨겨진 AI 인프라의 딜레마, 마지막으로 시장이 맞이할 다음 전환점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사상 최고치에서 후퇴한 시장 급락 현상입니다. 가장 뼈아픈 타격을 입은 곳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최근 시장을 완벽하게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상장하자마자 68%나 폭등하면서 난리가 났던 세레브라스, 하루 만에 무려 10%나 푹 꺼졌습니다. 차액 실현 매물이 그야말로 쏟아졌죠. 마이크론도 6.6%, 인텔 6%, AMD 5.7%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할 핵심은요, 이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가 당장 망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AI팀 열풍이 이제 숨고르기, 그러니까 과열 해소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즐거운 파티에 찬물을 끼얹은 걸까요? 두 번째 파트, 3대 하락 트리거입니다. 범위는 크게 세 가지 외부 충격으로 압축됩니다. 첫째, 이틀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무역이나 AI 문제에 대해 뭔가 큼직한 합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눈에 띄는 결과물 없이 빈손으로 끝나버렸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겁니다. 둘째, 이란에 대한 강경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확 높아졌고 이게 바로 국제 유가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런 인플레이션 걱정들이 겹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연중 최고치로 팍 튀어 올랐습니다. 이 세 가지 펀치가 동시에 날아온 거예요. 특히 유가 상황은 이 숫자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109달러.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것도 모자라 일부 보도에서는 WTI 원유가 109달러대까지 치솟았다고 전했죠.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숫자냐고요? 유가가 오르면 모든 비용이 덩달아 뜁니다. 즉, 죽은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거죠. 물가가 안 잡히면 당연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 내버리는 파괴력을 가진 숫자입니다. 자, 그럼 거시경제 이야기는 이쯤 하고 개별 기업들 상황을 좀 볼까요? 세 번째, 빅테크 한파입니다. 시장을 이끌던 기술주들이 각자 다른 암초를 들이받았습니다. 전날 235달러를 넘기며 최고가를 찍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4.4%나 빠졌고요. 테슬라는 글로벌 구독자가 130만 명으로 늘었다는데도 중국 내 FSD 인허가가 늦어진다는 소식에 3.7% 밀렸습니다. 메타는 0.5% 하락으로 겉으로는 선방한 것 같지만 사실 지난달에 자본 지출 늘린다고 했다가 이미 주가가 고점 대비 23%나 주저앉은 상태라 더 빠질 곳도 없었던 거에 가깝죠. 알파벳은 390달러대 초반으로 밀렸는데 진짜 흥미로운 건 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채권을 발행한다는 소식이 오히려 주가엔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멀티플 리프라이싱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기술주 폭락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기술주들이 빠진 게 기업들이 갑자기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 오르죠. 유가 뛰죠. 지정학적 위험까지 터지니까 똑같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도 시장이 예전만큼 비싼 몸값을 쳐주지 않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험악해지니까 주식 가격표 자체가 디스카운트, 즉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파트, AI 인프라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표면 아래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자, 이 두 거대 기업의 정반대 행보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한쪽에서 알파벳은 AI 인프라에 투자하려고 600억 달러어치 빚을 냈습니다. 반면에 메타는 1분기에 자사주 매입에 단 한 푼도, 그러니까 0달러를 썼죠. 이게 뭘 뜻할까요? 그동안 현금 따발을 깔고 앉아있던 테크 거인들이 이제는 막대한 빚까지 짊어져가며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AI라는 거대한 테마가 기업들의 현금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죠. 여기에 CNBC의 댄 나일스가 남긴 통찰을 더해보면 상황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지난 12번의 경기 침체 중에 10번은 유가 급등과 함께 찾아왔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빅테크들이 쏟아내는 이 새로운 AI 회사채들은 이제 수익률이 짭짤해진 안전자산, 바로 미국 국채와 피 터지게 투자자들의 돈을 두고 경쟁해야만 합니다. 이거야말로 숨겨진 구조적 리스크가 부상하는 순간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시장의 다음 전환점으로 어디를 주시해야 할까요? 지난 며칠간의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5월 13일 알파벳 최고가 돌파, 14일 엔비디아 최고가 경신, 진짜 축제였죠. 하지만 15일 매크로 현실 점검이라는 아주 매운맛을 봤습니다. 이제 모든 눈은 5월 20일에 쏠려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일이죠. 여기서 엔비디아가 내놓을 다음 회계년도 매출 가이던스가 이미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시장의 눈높이를 과연 맞춰줄 수 있을까요? 이 발표가 거시경제에 잔뜩 민감해진 지금의 새로운 시장을 평가할 궁극적인 시험대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AI 인프라 구축이 갈수록 엄청난 빚에 의존하게 되는 이 상황, 결국 금리가 빅테크의 미래를 쥐고 흔들게 될까요? 5월 15일의 급락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 오직 AI만 외치던 시장이 이제는 거시경제의 눈치를 철저히 봐야 하는 시장으로 체질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장세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